헬로 월드, 오늘도 바로 시작해봅시다. 콜로라도에 있는 나무로 된 길인데요. 이게 뭘까요? 케이스케이드 크릭에 있는 목재 수로입니다. 엘렉트라우스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미국에 딱 2개 남아있는 수력발전소용 목재 수로 중 하나입니다. 오래전에는 채굴 작업에 사용되는 전력을 공급했고요. 지금은 생산된 전력을 엑셀 에너지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칼인데요. 조부모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칼일까요? 19세기경 모로코의 코우미아 단검입니다. 아랍권의 단검인 잠비아의 변형이고요. 과장되게 구부러진 칼집이 특징입니다. 칼집에 달린 고리를 이용해서 허리춤 왼쪽에 칼집 끝이 앞을 향하도록 차고 다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분의 침대 발치에 있는 이것들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이분은 어른의 사정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중세시대에 많이 쓰였던 밧줄 침대의 요소가 장식적으로 남은 것입니다. 보통은 나무 프레임에 구멍을 뚫어서 밧줄을 묶고 그 위에 짚을 얹어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는 대신에 작은 말뚝을 박아서 로프를 고정하기도 했는데요. 그게 장식적인 요소로 남은 것이죠. 어떤 분의 누나가 숲에서 주워온 반지예요. 녹색 보석이 양쪽으로 박혀있고 뭔가 문양이 막 쓰여 있습니다. 뭘 상징하는 걸까요? 관세음보살 본신미며 육자대명 왕진원이 적힌 반지입니다. 이 진원은 아재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옴마니 밤매움이라고 읽습니다. 드라마 태조왕건에서 광기에 휩싸인 궁예가 외우고 다니는 구절이라서 다소 부정적이고 희화화돼서 퍼졌지만 본래는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모든 공덕이 생겨난다는 뜻의 산스크리트어 기도문입니다. 대만에 가서 채식주의 점심을 먹었는데요. 저거는 뭘까요? 비건 피쉬 휠렛입니다. 콩 단백질과 해조류로 만들어집니다. 눈금자의 편지 오프너에 뭔가 여러가지에 합쳐진 것 같은데요. 저 검은 단추들은 왜 달려있을까요? 대략적인 편지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에 편지를 끼우고 단추를 잡아보면서 무게를 가늠하고요. 각 단추의 밑에는 무게가 쓰여 있습니다. 잡는 위치에 따라서 평형을 이루는 무게가 달라지니까 작은 평형저울이 되는 것이죠. 중고품 가게에서 이런 걸 샀는데요. 전구를 켜도 빛은 거의 안 나요. 이건 뭘까요? 가스등 불꽃의 깜빡거림을 재현한 전구입니다. 질화 바륨을 코팅한 2개의 전극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으면서 안쪽에는 네온이 들어있습니다. 전극 사이에 충분한 전압이 인가되면 글로우 방전이 불규칙하게 생성되고 이것이 마치 가스등에 흔들리는 불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근무하는 멍뭉이 유치원에 멍뭉이 중 하나가 항상 옷에 이걸 달고 온대요. 플라스틱 원판에 어떤 글씨도 써있지 않습니다. 이게 뭘까요? 반려동물용 문의 열쇠입니다. RFID 태그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처럼 태그를 인식시키면 문이 열리는 구조입니다. 여기는 영국이고요. 배수구에 안테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슈퍼 안테나라고 적혀 있고요. 이게 뭘까요? 누수를 감지하기 위한 노이즈 로거와 연결되어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안테나입니다. 이 경우에는 FH, 그러니까 소화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손 정도의 크기고요. 금속 재질입니다. 이건 뭘까요? 잉카의 구리도끼 머리입니다. 형상과 상징적인 부분들을 보면 콜럼버스 이전의 것이고 의뢰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습니다. 집 근처에서 도로 공사를 하는데요. 바로 옆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쇼링입니다. 파이프 작업을 할 때 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물건이고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쇼링이랑 스캐폴딩, 비계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쇼링은 구조물을 받칠 때 쓰는 거고요. 스캐폴딩은 작업자를 위한 작업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할아버지한테서 받은 나치 단검입니다. 무슨 용도일까요? 나치의 외교관용 단검입니다. 복제품이 엄청 많고요. 이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외교관용은 정부 관료용이랑 좀 다른데 칼 손잡이랑 칼날에 있는 독수리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복제품이랑 진품을 구별하는 방법이 적혀있는 링크를 아래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보건부서에서 일하는데요. 이게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겠대요. 뭘까요? 스톨즈사에서 쓰는 수술용 범용 손잡이입니다. 1910년에 지어진 시골집에서 발견한 거고요. 재질은 알루미늄 같은데 어떤 파일을 만들 때 쓰는 건지 궁금하대요. 뭘까요? 알루미늄 넛크래커 보울입니다. 원래는 망치랑 세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려받은 황동 종이에요. 어떤 경우에 쓰던 걸까요?
보럼사에서 만든 앤티크 테이블 벨입니다. 하인을 부를 때 딸랑딸랑 쓰는 거예요. 할아버지 댁에 있던 건데요. 유리로 만든 것도 알겠고 생김새가 도끼인 것도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죠? 1928년 주 박람회 기념품입니다. 1913년에 만들어진 비슷한 제품을 찾았는데요. 평화의 담뱃대 토마호크입니다. 말 그대로 평화의 담뱃대와 토마호크가 합쳐진 거고요. 화친과 친교의 상징인 평화의 담뱃대와 폭력을 상징하는 무기인 토마호크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주민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리고 옆면에 새겨진 글자는 주문 방식으로 새겨진 건데요. 와볼린이라고 쓰여 있는데 와볼린은 그때 당시 여성의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시아, 아지니, 나유리 요 정도의 포지션이었습니다. 오래된 주택의 현관 앞에 있는 길다란 봉에 달린 작은 바구니입니다. 뭘까요? 심플한 오일 램프 홀더입니다. 빛은 높은 장소에서 비추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손이 잘 닿지 않는 상태로 불을 다루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밖에 뭔가 떨어졌는데 사과에 이쑤시개를 막 꽂아서 얼굴을 만들어 놨어요. 뒤에는 굿이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슈렁큰 애플 헤드라고 합니다. 70년대부터 할로윈 장식으로 많이 사용되던 것으로 보통은 사과로 만들고 과일에 얼굴을 조각하고 말리면 그게 쪼그라들면서 주름진 얼굴처럼 보이게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래쪽에 유튜브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뒷면에는 굿이라고 써있는 거 아니고 필기체로 걸이라고 써있는 겁니다. 오래된 펜을 찾았는데요. 그냥 통짜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우드리스 흑연 연필입니다. 연필 전체가 흑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통은 미술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레일이 달려 있어서 이동하는 놀이기구를 뭐라고 할까요? 플라잉 폭스, 나르는 여우라고 합니다. 이거는 생김새가 좀 뭐라고 형용하기가 좀 힘든데 이게 뭘까요? 안타깝게도 생김새에 걸맞게 상단부에서 하얀색 물체를 내뿜습니다. 제설기예요. 이 사진의 엄청 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석을 캐다가 발견한 건데요. 이건 뭘까요? 조개의 화석입니다. 이 트럭의 덮개는 왜 이렇게 크게 생겼을까요? 캠핑용 텐트입니다. 설치가 간편하고 텐트를 따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바닥 상태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주행 시 연비 하락이나 풍절음 발생 같은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다니는 대학에 여기저기 꽂혀있는 버섯 모양이에요. 이건 뭘까요? 난방 시스템용 증기 배출구입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들이 개별 난방이 아닌 지역 난방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김이 나오기 때문에 그 주변 잔디만 초록색인 게 보이죠? 어떤 분이 삼촌 집에서 소련 시절 액세서리 같은 걸 찾았습니다. 뭘까요? 쓰여있는 걸 그대로 읽으면 39 졸로또,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금입니다. 30g이고요. 물론 이게 가짜가 엄청 많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가치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어떤 분의 아버지의 물건인데요. 겉에는 벨벳이고 안쪽에는 검은색 막대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